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 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 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미국의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엇갈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고전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 4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1.22% 내렸고요.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상승분 모두 반납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에 0.23%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고민되는 네 종목 저희한테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살맛 나는 주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살맛 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상담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해 주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요일 이 시간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의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볼게요. 수요일에는 딜사이트 헬스의 이정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봤을 때 이 삼성전자가 정말 네.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작년 3월 이후로 약 1년 7개월 만에 5만 원 선까지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코스피도 밀리고 또 코스닥도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면서 장이 그리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쉬는 날이 생기니까 조금 더 안 좋은 모습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드리자면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일본 증시가 상승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휴장인 관계로 그런 호재나 이런 부분도 흡수를 못했고 오늘 수요일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하향 리포트나 이런 부분이 또 악재로 쌓이고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세 그리고 중동 리스크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좀 안 좋았던 모습만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을 지켜줬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5만 원대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또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삼성전자가 진짜 5만 원, 5만 5천 원대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그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수급이 그때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물꼬를 상승 추세로 바꾸려고 하면 강력한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들 기다렸다시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하는 모습에는 나왔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며칠 못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나와주면서 반도체 관련 흡수율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여겨지는데 삼성전자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면서 너무 많이 빠졌다.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가 바꾸려고 하면 HBM이나 이런 부분이 호재 덩어리가 나와야 좀 더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좀 멀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악재가 겹치면서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6만 원 선 지켜준 게 다행이었는데요. 이 반도체 섹터 지금 봐도 좋을지 아닐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해보고요. 요즘 중동 지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국제 유가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중동 지역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이 중동 지역 리스크 그리고 국제 유가 테마 타면서 오르는 종목 있죠. 바로 흥구석유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7.15% 급등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앞으로 더 이어질 텐데요. 그러면서 흥구석유 한번 진입해서 봐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님? 저는 조금 비추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장 같은 장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이 나올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차트 보면서 좀 말씀해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해지 종목을 대표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특성을 보면은 딱 행보할 때 들어가야 돼요. 행보할 때 들어가야 그 다음에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요 며칠 동안 행보하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욕심이 크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이때 과거 차트를 다 지켜보시면은 한 차례 상승 이후로 그 다음에 또 하락세가 또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모습세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들어가는 거면은 여기서 먹을 구간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살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도 또 모아가는 기간값으로 또 모아가는 모습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석유 관련주가 먼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석유 관련주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한 박자 느리게 올라가는 관련주들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천연가스 관련주들이에요. GSE나 이런 종목을 좀 더 눈여겨보면서 모아가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상승 크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세 그리고 이번에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어떻게 보면 계절적 특수성을 많이 따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겨울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의 가치는 더 오르고 선물 가격도 더 오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흥구석유보다는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곡물까지도 봐야 되냐 아니면 원자재까지도 봐야 되냐 이런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원자재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물려도 한 번의 상승세나 영업이익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내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천연가스나 석유 그리고 곡물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시총도 낮고 재무제표도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원자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해지 관련 종목들을 보시려면 차라리 원자재를 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흥구석유 지금 진입은 비추천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횡보할 때 들어가야지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상승세가 이미 한 번 나와버렸죠. 오히려 지금 장에서는 이미 한 번 오른 이런 석유 관련주들보다는 한 박자 늦게 가는 천연가스 쪽 봐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 진단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종목 진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오셔서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상품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거리들도 오늘 털어놓으시고 상품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죠. 촬영하시고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까지 꼭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맛나는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티웨이 항공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250원에 비중은 10% 남겨주셨는데요. 이 티웨이 항공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6.84% 크게 밀리면서 종가 2,860원인데요. 요 며칠 2,000원 후반 또 3,000원 초반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티웨이 항공 흐름은 좀 어떨까요? TA 항공이 요즘에 경영권 분쟁의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상승세가 많이 도드라졌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항공주는 뭐에 약재가 있냐라고 본다면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유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항공주한테는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비행기 끊고 갈 때 유류비나 이런 부분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유가가 다운이 됐을 때 항공주한테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테마가 뭐냐라고 본다면 석유 관련 테마였습니다. 물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불면서 석유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항공 관련주들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짧게 보는 게 낫지 않나. 요즘에 어떻게 보면 한 차례 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차례 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부는 거는 조금 더 약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의 본질로서만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지금 오늘 장의 하락은 좀 단기적인 하락, 유가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받으면서 시장도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세가 그렇다면 항공주에 좀 악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TA 항공이 제일 괜찮은 항공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TA 항공이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취한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럽 항공이나 이런 부분을 받으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동남아나 가까운 데만 했던 LCC 기업들이 이제 유럽까지도 뻗쳐 나가는 보급세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10시간 이상 타는 비행기를 저가 항공사를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장의 개선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매출의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세가 더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가격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진입하신 가격대가 차트를 보시면 3,250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을 때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청자분이 들어가신 가격대가 썩 좋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세를 분출하고 나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돌파 매매의 기본은 가장 뭐냐면은 바닥권에 샀을 때 그 물량을 갖고 나서 이 돌파를 시도하냐 안 시도하냐 그걸 테스트하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맞지 돌파를 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물대가 3,200원대 매물대가 가장 조금 두껍다라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이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달에 고점 가격대도 3,200원 부분이 있는 부분만큼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저항을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저항을 맞고 나서 지금 가격대 3,000원 이하인 2,860원대 이 가격대는 또 저는 신규 매수가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컸습니다. 이 부분을 저점을 조금 더 지켜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3,200원을 돌파를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21평선이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도 비중 10% 정도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21선까지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 말씀해 드린다면은 저는 21선 부분이 지금 딱 2,900원입니다. 딱 오늘 가격보다 더 높은 부분인데 이 가격을 안착을 해주면 2,900원을 다시 한번 안착을 해주면 그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근데 무한정 떨어질 때는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반등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했던 우리가 하고 있던 노선보다 더욱더 늘어난 노선이 생긴다는 거는 매출액인 측면이나 영업이익 측면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항공주를 바라볼 때는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휴일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번 추석 때도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되게 많이 이슈가 됐지만 인천공항에 사람이 얼마만큼 모였냐 이것도 뉴스로 계속적으로 나왔던 만큼 어떻게 보면 해외 여행이나 이런 부분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공주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도 테마는 아닐 수도 있다. 유가가 더 떨어졌을 때 그때 더 빚을 바라니까 좀 지켜보고 전략적으로 말씀해드리면 2,900원을 다시 돌파할 때 10% 정도 다시 들어간 다음에 평단가가 맞춰지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추가 매수를 한 거를 덜어내시고 목표가는 저는 3,300원 정도 좀 짧게 들어가신 것보다 좀 짧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물대에 있는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공 관련주들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장에서 석유 관련 테마가 올랐기 때문에 TA 항공도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21선 2,900원 선 안착만 한다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2,900원 돌파한다면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신 다음에 그 평단가 부근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만큼 상품도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나 전화 그리고 유튜브 채팅 남겨주세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도착해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스튜디오 미르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500원에 비중은 15%인데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월요일장에서 한번 하락한 거 말고는 24일 기점으로 한번 오를 때마다 성큼성큼 크게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13.23% 오르면서 4,065원입니다. 이 기세대로 크게 올라와 준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도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좀 어떨까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티니핑 관련해가지고도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랬던 모습가 나왔었는데 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3사, 스튜디오 M, 토에이 애니메이션과 같이 어떻게 보면 3사가 협약을 했다, 업무 협약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어떤 콘텐츠를 갖고 할 거냐라고 그게 가장 키포인트였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네이버 웹툰에 있는 고수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을 때 선풍적인 인기나 끌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드리는 토에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일본의 굵직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원피스, 드래곤볼, 슬램덩크, 세일러문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히트작을 했던 부분이 많은 만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컨텐츠 IP랑 합쳐졌을 경우에 더욱더 흥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장 괜찮은 흐름세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티니핑 관련사인 SAAMG, 엔터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바닥권에서 이제는 좀 빚을 바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이라는 말도 되게 많잖아요.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어떻게 보면 많이 잊혀졌던 주식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많이 이뤄졌고 지금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올라도 안 이상한 가격이 냈다. 그리고 시총도 한번 지켜봤을 때는 시총이 1,000억 초반대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가벼운 부분이네. 우리가 요즘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많이 봤을 때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이 잘 못 가는 시장이 좀 더 되지 않았나. 유동성 자금이나 증시의 영향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약간 테마성이 끼고 시총이 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적자가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시총 1,000억대는 어떻게 보면 테마만 타고도 2,000억, 3,000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적자
안 일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1분기, 2분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왔던 부분, 이거를 어떻게 보면 3분기, 4분기에 좀 더 개선을 한다면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저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시총이 낮은 종목인데 대주주 지분도 없다라고 하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시총도 낮은데 대주주 지분도 없으면 이거 갑자기 종이 쪼가리가 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유통하는 물량보다 대주주 물량이 더 많다는 거는, 만약 이 주가가 많이 빠졌을 경우에 가장 손해 보는 사람은 대주주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있고 차트상 바닥이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진입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진입가가 5,500원인 부분인데 생각보다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히트작이 하나만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계속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들고 가자. 중장기성으로 들고 가다가 만약에 진입가가 돌파를 했을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은 기대감으로서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진입가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때 6,000원 부근에서는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종목이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 정도에 5,5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돼서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윤곽이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고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웹툰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보면 빠질 수 없게 계속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몰입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나온다면 또한 흥행 가능성은 더욱더 높은 가능성도 있고, 완결까지 나왔던 부분이 있는 만큼 어떻게 완성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좋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성으로는 저는 이런 종목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말씀해드리는 부분인데, 좀 더 들고 가자. 너무 평단가를 높게 잡고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튜디오 미르 홀딩 하겠습니다. 전망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고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진입가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다만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6,000원 선에서는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또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려야겠죠.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상담 열려 있습니다. 번호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부탁드리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상담 함께 해주시면 추첨 통해서 상품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도 받으시고 상품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엔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2만 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지난 월요일장에서 꽤나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낙폭을 조금이나마 회복했는데요. 장중에 19만 원 선까지도 올랐었는데 종가는 18만 6,100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크게 밀리고 난 뒤에 그만큼의 반등이 안 나왔을 때, 이때가 정말 속이 답답할 때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는 기다려보는 게 맞겠죠? 네,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비중도 어떻게 보면 10% 정도 들어갔고,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요즘 또 시가총액이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던 부분이 뭐냐면 코스닥 시총 1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1등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다시 한번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주는 모세가 또 나왔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 증시로 봐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랑 메타가 가장 시세 분출이나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좋게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또 10월 달에 있을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 호재까지도 갖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바라볼 때 2차 전지는 아직까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큰데 저는 대표적으로 셀업체를 되게 많이 밀었었습니다. 9월 거의 8월 말부터 셀업체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 두 종목에 제일 좋다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가격대 이상 올라가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소재 관련 기업들,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까지도 올라가주면서 어느 정도 종목들이 소재 관련 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생각보다 불안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목표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저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들어가는 타점은 별로 좋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가기 전에 내가 들어가는 가격대가 정말 좋은 가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평당가가 22만 원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여기 자리가 어떻게 보면 딱 직전 보시면은 딱 매물대가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 자리는 이제 바닥부터 올라왔으니까 돌파를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측가 이런 부분이 좀 하면서 투자를 할 경우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25만 원 정도에서 22만 원을 안착하는 거를 보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바닥권에서 못 잡았을 때는 차라리 비싸게라도 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안정성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22만 원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는 25만 원까지 올라가고 22만 원 부분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23만 원 정도라도 들어가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올라가고 사는 게 더 낫다. 매물대를 돌파를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많이 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22만 원이 좀 강력한 저항대 라인이 되면서 지금 이 가격대를 못 뚫고 지금 주가도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요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반도체 소금은 약했지만 2차 전지는 많이 올라졌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캠 한 종목 정도는 더 들고 가도 되고 전체 투자 비중 중에 한 20% 정도는 2차 전지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근데 굳이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들고 가시고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15만 원대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는 전략도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이 엔킨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된 상승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 연도도 많이 올라갔던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 요즘 2차 전지 관련 트렌드는 어떻게 본다면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반등세나 이런 부분이 높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15만 원 되면 바로 칼손절을 하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캠 매수가가 꽤 높으신 편이지만요. 그래도 그 부근까지는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봤을 때 2차 전지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25만 원 이렇게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면요.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라이브 진행 중입니다. 라이브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채팅으로도 또 많은 종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상담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문자 한 통 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현대로템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52,0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방산주들 올 하반기에 정말 잘 갔습니다. 현대로템에 관한 이야기도 저희가 방송 통해서 한동안 많이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3거래일에 하락을 딛고 오늘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1.87% 오르면서 종가는 54,600원인데요.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아마 이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상황에서 현대로템 수익 최대한 많이 보려면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많이 보려면 안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중짜 중장기로도 너무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상반기 수주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수주 잔고도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산 관련해가지고 현대로템이 부각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겠지만 철도가 어떻게 보면 매출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내년까지만 보지 말자. 내년 후반기, 하반기 한 7월 달 정도 그때부터 지켜본다라면 5만 원대에 있는 가격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들 알고 있는 정답지를 갖고 있지만 투자를 잘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변동성도 그렇게 적지만 상승률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갔던 부분이 되게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시장이 바뀔 때 그리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모습세가 바뀔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해 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방사는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는 내수주였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생산을 해서 우리끼리 국방에 강화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나라 성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유럽 쪽까지도 수출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도 국방력이 약하면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우리나라 방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찾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방산은 특히 말씀해드린다면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는 프랑스는 비싸요. 그리고 미국도 비싸요. 그렇다고 러시아 거를 사자니 어떻게 보면은 좀 미국의 눈치를 보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한국 거를 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이랑도 수출을 하고 수입도 하고 미국이랑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이 나라 제품을 사면은 누구 하나 눈치를 안 봐도 괜찮지 않을까 국방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럽이란 나라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더욱더 많이 찾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52,000원 54,000원대고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는 52,000원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수익을 한번 챙기면서 약간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자. 물론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좋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빠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52,000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57,000원대까지도 안 팔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손실로 돌아왔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허탈했던 부분세가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상승세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하면서 가자. 이 종목이 뭐 계속적인 맨날 양봉을 띄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씩 기다려주면서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컸던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번 상승세에서 올라갈 때 6만 원 부분대 한 59,000원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비중 10% 정도는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55,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또 다시 한번 또 비중을 팔았던 부분은 또 다시 사면서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은 10,000원대 가격대를 노리면서 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드린 게 지금은 5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6만 원 정도가 됐을 경우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9,000원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서 이제 조정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55,000원 이하에선 담아가는 전략 이렇게 계속 한다라고 하면 이게 또 6만 원대가 또 다시 한번 또 지켜주면서 6만 원에서 7만 원대가 또 가면은 7만 원 부분에서 또 팔면서 또 계속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전략 이렇게 한다라면 수익을 제일 많이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은 또 손절가나 이런 종목은 필요 없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대로템 중장기적으로 챙겨가도 좋겠지만요. 지금은 수익 한번 챙기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상승세에서는 59,000원, 6만 원대에서 비중 10% 정도 수익 실현해보시고요. 그리고 55,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 진입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익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살만나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셔서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사이트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만나는 주식에서는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만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만나주 수익률 탑5부터 만나보시죠. 5종목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79.7%, 삼일제약 63.2%, CS윈드 39.4%, LG에너지솔루션 22.3%의 최고가 상승률 보였고요. 이번 주 처음으로 수익률 탑5에 이름을 올린 HD 현대일렉트릭 18.9%의 상승률 보이면서 목표가 달성까지 성공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살만나주로 더 큰 수익까지 챙겨가세요. 그럼 또 이어서 지난 살만나주의 AS도 바로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AS 해볼 종목 9월 11일에 소개해 주신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최고가 34만 2,500원으로 33만 원 선도 돌파했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1차 목표가는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더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을 어떻게 말씀해 드릴 때 제가 했던 부분은 AI 관련 투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서 제일 크게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AI 관련해 가지고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살 바에는 차라리 전력기기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때가 생각나는데,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AI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습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근데 주가는 좀 반대로 꺾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나타낼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드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수에 영향성이 없는 종목들을 조금 보자. 그렇지만 AI 투자가 올라가면, AI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수혜를 보는 업종을 보자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랑 가장 흡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맞아떨어지면서 상승세나 이런 부분도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관련해가지고 투자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누가 봐도 AI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굳이 이쪽으로만 안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뭐 S&P 500 중에 이번 연도 상승했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을 거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1등인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전력 관련 기업이 제일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시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또 전력기기 관련,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가 제일 좋았던 모습세가 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수에 영향성이 많이 없는 전력기기를 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33만 원까지 목표가를 달성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던 분들도 나머지 물량들은 저는 더 봐도 된다. 목표가를 좀 더 잡아서 10% 정도는 더 보자 말씀해드리면서 36만 원까지 한번 가자. 정고점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나온다면 시장의 주도주가 되면서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3분기 관련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호재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36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이상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전체적인 지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섹터 앞으로도 좋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봐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목표가 설정하겠습니다. 36만 원 잡고 그 지점까지 또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AS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죠. 9월 25일에 소개해 주신 덴티움 한번 또 봐볼게요. 한 주 동안 최고가 85,70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이 종목도 전략 유지하고 우선 기다려보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유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진입하고 나서 5%대가 넘다가 지금 약간 손실권으로 들어왔는데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은 덴티움이 매출 관련해가지고 제일 높았던 부분이 중국 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오스템 이 있고 그런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은 덴티움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매출액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내 임플란트 관련해가지고 3등 기업이에요. 그 이유는 중국 쪽인 부분, 러시아 쪽 이런 부분으로 이제는 좀 더 약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이 부양 정책을 한다. 라고 보면은 임플란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은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덴티움도 호재가 갖고 있는 만큼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모아가도 되지 않나. 왜 모아가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2차 전지를 보고 나서 알 수 있다시피 악재가 계속적으로 쌓여갔을 때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는 종목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말씀했던 가격대를 보면은 진짜 낮은 가격입니다. 22년도의 가격이에요. 이때 기준으로 많은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만큼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차트상 바닥 구간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8만 원대 이 가격대에서는 좀 모아가면서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덴티움 전략 유지하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목표가까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AS 봐봤고요. 또 수요일에 살만나주도 곧바로 소개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어느 섹터에서 챙겨주셨을까요? 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아까부터 포트에 한 종목 꼭 네. 담아야 한다. 20%도 좋다 말씀해 주셨던 그 2차 전지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2차 전지를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8월 말 이때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왜 좋냐라고 하면은 바닥권이고 악재 같은 부분은 다 나왔다. 이제는 어느 정도 호재가 조금만 불어도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잘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셀업체 쪽에서 이제 소재 쪽으로 많이 수급세도 넘어왔던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대주전자 제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갖고 왔던 이유는 누가 봐도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보다 긍정적으로 나왔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안 좋게 흘러갈 때 이 종목은 상반기에도 흐름세가 좋았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눌림이 왔고 지금 자리는 또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를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소재 쪽에서 이 종목만큼 더 좋은 종목을 찾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일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초가 이하에서 들어가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목표가나 이런 부분은 13만 원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내일장의 시초가 이하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 부분이 아무리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요즘 같은 시장이 언제 바뀔지 몰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달마다 바뀌면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수익 날 때 수익을 챙겨 나가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익 날 때 수익을 못 챙기고
내 수익 난 종목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좀 더 주식이 재미없어지면서 기존에는 매매를 하루에 한 번씩 했던 거를 이제는 물렸으니까 안 볼래. 보면 볼수록 힘들어. 이러면 시장을 이제는 도태되는 모습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13만 원 부분 때 일정한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10만 원이 되면은 조금 재미없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강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10만 원 이상인 주가가 10만 원을 깨고 그때부터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막 진짜 7만 원, 6만 원까지는 바로바로 떨어지는 모습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 이탈 때는 바로 칼손절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로 다시 분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 다른 종목들이 힘들 때에도 또 우직하게 자리를 잘 지켰던 종목인데요. 우선 금요일 시초가 이하로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짧게 봐보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잡고 10만 원 이탈한다면 칼같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종목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또 챙겨주셨을까요? 네, 다음 종목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현금 갖고 있긴 싫어. 그래도 투자는 어느 정도 하고 싶어. 근데 안정성 있는 종목을 찾고 싶어.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바로 풍산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라고 본다면 구리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때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호재를 작용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총기에 들어가는 탄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주포나 전차에 들어가는 이 탄약 이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대 갔다 오셨던 분들을 보시면은 이게 다 동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 어떻게 보면 제품 가격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왜 근데 요즘 구리 가격을 주의 있게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중국이 부양 정책을 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구리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뉴스나 보면은 이제는 톤당 또 1만 달러가 넘게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구리 가격의 인상을 더욱더 부추기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구리 가격이 인상되면 또 호재로 작용하는 게 또 전선 기업이나 이런 또 풍산이라는 기업이 호재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을 한 종목 들고 가자.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요즘같이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소형 관련해가지고 방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상승세 이후로 많이 꺾였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이 풍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만큼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섭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부양책은 수혜를 받고 싶고 좀 안정성 있는 종목을 찾는 분들은 이 풍산이라는 종목이 좀 제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저는 조금 75,000원 부분까지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에서 좀 상승세가 2%대가 좀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었는데 기존에는 원래 한 7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를 7만 5천 원으로 잡고 7만 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자. 그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5만 원 정도 5만 원이 이탈하면은 좀 칼손절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워낙 탄탄한 기업이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있어요. 또 이 종목에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밸류업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을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편입이 안 된 부분. 물론 내년에 계속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편입이 되면서 더욱더 패시브 자본이나 이런 부분이 올 수도 있고 이번 연도에 안 됐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엔 들어가야지 하면서 액션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좀 더 그런 밸류업 관련 측면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풍산 안정성이 가장 큰 매력인 종목입니다. 또 구리 가격이 인상되면서 호재도 있죠. 우선 매수가는 금요일장에서 시초가 이하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만 5천 원 잡아주셨는데요. 7만 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살맛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내일장 전략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제도 휴장이었는데 내일 또 한 번 더 쉬어갑니다. 이렇게 퐁당퐁당 쉬어갈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퐁당퐁당 쉬어갈 때는 원래 그 주는 다 쉬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금 지금 시기에는 관망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은 나왔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상승세가 더딘 모습세가 나왔어요. 그 말은 미국 증시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국내 증시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충분히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HBM 관련해가지고 이슈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호재거리가 나왔을 때 이때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들어가는 전략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일전에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때 우리가 저가에 들어갔던 반도체 관련주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대표적으로 네고셈이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박자 늦어도 충분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가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장의 호재거리를 보고 들어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중국 수혜주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랑 어떻게 커플링이 되면서 그런 엎치락뒤치락이 좀 나아졌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중국 관련 호재나 이런 부분은 순전히 흡수를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보자.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그리고 원자재도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렸던 만큼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해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뭐 엔터나 게임주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게임주보다는 엔터주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중국 수혜에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10월달, 9월달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추석이 끝나고 난 뒤에는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될 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까지 어떻게 보면 퐁당퐁당 나오면서 수급이 거의 없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시장을 지켜보고 한 박자 느리더라도 보고 들어가는 전략을 하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도요, 마찬가지로 진입보다는 더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의 경기부양책 수혜 섹터들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은 딜사이트에스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방송들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방송 보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셔서 사이트 입장하시거나요. 혹은 검색창에 딜사이트S 검색해 주시면 사이트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1644-5607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